선생님 오늘 하고 계시는 작업이 뭔지 좀 궁금해서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 예전에 했던 그 하수 작업 네네. 2차로고 알속기. 오늘이 알속기 하는 예. 거군요. 오늘이 이제 내가 이 송이를 오원하는 만큼의 그 무게를 만드는 거 작업을 하는 거예요. 1kg 달려면 1kg 정도를 하고 이제 800g, 700g, 600g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보편적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무게가 700g이에요. 700g. 그래서 오늘은 700g 정도를 놔두고 이거 작업을 할 건데요. 이 송이당 이 알 하나가 보통 이 샤인은 15g에서 한 16g, 이제 굉장히 큰 건 18g까지 나가는데 통상적으로 한 15, 16g 나갑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한 우리가 그 700g 정도 나간다 하면은 한 50개 정도 이렇게 놔두고 이제 속기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속기 작업하실 때 지금 달려있는 것 중에 몇 퍼센트 정도나 탈락을 시킨다라고 보면 될까요? 제가 지금 그 1차로는 이렇게 거의 1차는 작업하기 좋게 해놨어요. 네네. 1차로 해놔서 지금 한 그 보통 100여 개 정도 달려 있어요. 100개 정도가 보통 예, 달려있고. 예, 100여 개 정도 달려 있는데 여기서 이제 50개에서 70개 남겨놓고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0%, 많은 것은 50%, 나머지는 한 35% 정도 놔두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놈은 살리고 어떤 놈은 탈락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구분하는 게 또 예. 기술일 것 같아요. 네, 그러죠. 이게 일단 50개 우리가 정도 놔둔다 하면은 통상적으로 뭐 한 군데가 있어도 50개는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 손 크기만한 사이즈로 해서 균형을 잡아서 적당하게 50개가 잘 나열이 되도록, 배치가 되도록 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속에 들어가는 것은 이게 아무리 이렇게 커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알맹이가 나중에 크들 못해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 제거를 합니다. 크든 적든 제거를 하고 이렇게 옆으로 나오는 거, 위로 이렇게 보기 좋게 나오는 것들만 놔두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게 좀 많이 길어져서 밖으로 많이 튀어나오는 애들은 살려주고. 그렇죠. 예.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주면 이게 선생님 지금 여기가 평수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이게 지금 1340평인데요. 네네. 하우스만 지금 1002평. 그리고 63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630주 알속기를 하려면은 몇 명의 인원이 적정한가요? 글쎄요, 인원이라 얼마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일단 좀 그 인원이 몇 명이 투입이 될지 좀 파악이 되겠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작업하고 있는 것들은 주당 30송이에서 35송이가 붙어 있습니다. 거의 30송이에서 이렇게 쭉 보면 그러죠. 그러면 이게 이제 600주를 잡고 30주면 18,000송인데 1인당 하루에 몇 송이 못 합니다. 이게 정교하게 해야 돼요. 예, 정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밭 전체를 다 하려면 한 30품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분이면은 10명이서 일하면은 3일. 그래도 다 못하죠. 다 못하니까 이제 제가 돌아다니면서 빠진 것들은 이제 하고 그래야죠. 근데 지금 30명 없습니다. 10명 없습니다. 왜 그러죠?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못 들어오잖아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농촌 일은 거의 우리 그 한국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에 의존해서 일을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그 우리 한국에 이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 굉장히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알속기 하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 며칠 정도 보고 계세요, 선생님께서는? 저는 이제 저쪽으로는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정도 하면 지금 오늘 6명 하지 않습니까? 네네. 6명 하고 한 2명 더 붙이면 일주일 정도 하면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빠른 편이시죠? 알속기가. 예, 저는 좀 그렇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5월 날짜로 네, 날짜로. 오늘이 5월 25일이죠. 네. 예. 근데 다른 농가에 비해서는 많이 빠른 편인가요? 얼마나 예. 빠른 편인가요? 저는 이제 가온을 이게 이제 비가림 하우스인데 비가림 하우스에서 저는 이제 가온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가온을 했기 때문에 다른 농가들보다 출하 시기를 2주 정도 이렇게 앞당길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 2주 정도 빠르시군요. 뭐 알속기도 지금 2주가 빠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도와주실 분들 구하시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시겠어요. 그렇죠. 제가 먼저 하고 항상 다른 농가들 합니다. 지금 알속기 할 때 특히나 뭐 주의해야 될 것들이 또 있을까요? 이거는 뭐 그냥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뭐 주의할 것은 없고 단지 조금 섬세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위가 알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알맹이들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제 상처를 입히면 이게 나중에 물건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컸을 때 이게 완전히 컸을 때는 여기가 까만 자국이 생기거나 이런 흠집이 생기면 안 되니까 속기 할 때 그것만 이렇게 딱 오려내고 나머지 안 섞을 것들은 상처를 안 입히는 게 그 요령이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있어야 할 곳에 이제 포도를 붙여야 되고 뭐 그냥 한꺼번에 50알을 붙인다고 해서 많이 붙여버리지 말고 적당한 간격 거리를 해서 이렇게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알속기가 끝나고 나면은 조금 쉬시는가요?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 하고 나면 바로 이제 봉지 씌우는 작업을 하는데 이제 봉지 씌우는 작업은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손이 많이 안 가도 하루에 1인당 봉지 씌우는 게 한 1200장 정도 잘 씌우는 사람들은 씌우고요. 네네. 보통 사람들이 한 900에서 1000장 씌웁니다. 그럼 18,000송이라고 하면 1000장 잡고 한 18명만 있으면 되는데 알속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알속기가 한 30명 정도. 30명인데 이제 그거는 저 빼고 제가 했을 때 저 빼고 했을 때 이제 한 30명 이렇게 하고요. 이제 저는 밤에도 이제 이거 쓰고 그러시군요. 알속기. 랜턴 다시고. 랜턴 달고 이제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날씨가 이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 포도에 관해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그래요?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올해 작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 이제 크면은 오늘 올해 농사가 잘 됐다 잘못됐다 그런 게 좀 판가름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올해는? 올해 이제 우리 그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날씨가 이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 포도에 관해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그래요? 그 온도차가 일단 그 굉장히 저녁하고 낮하고 차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지금 오늘 어제 같은 경우도 저녁에는 11도 그리고 낮에는 건 25도 6도 이러다 보니까 이 포도들이 아무래도 그 더웠다 추웠다 그러다 보니까 자생력이 좀 굉장히 약해졌어요. 이 자기 그러다 보니까 이 꽃필 때 이제 지금은 이제 저는 아닌데 꽃필 때 꽃이 제대로 피어서 딱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낙과를 하는 경우가 올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집에서 그런 농가들의 사례를 많이 보고 계셨나 그렇습니다. 보네요. 예. 특히 김천 같은 경우가 아주 그런 게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죠. 굉장히 김천이 많습니다. 또 피해가 많은 네, 거군요. 굉장히 아주 많은 게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저도 좀 피해를 많이 봤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쪽으로는 지금 굉장히 이제 작황이 좋은 그런 상황이 좀 여기는 일찍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피해를 좀 덜 받았습니다. 강진 내에서도 피해를 또 보신 분들도 또 계시겠네요.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다는 아니지만 이제 들은 이제 이 사람들 얘기로는 대형 하우스, 이게 저는 비가림 하우스지만 가온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좀 빠르고, 그 다음에 대형 하우스들은 대체적으로 열을 가두기 때문에, 온도를 가두기 때문에 좀 네. 빠른 편이거든요. 네네. 이게 그런 분들이 꽃을 필 때 수정 작업을 빨리 못 하신 분들은 좀 피해를 입지요. 그게 저온 피해인가요? 고온 피해인가요? 이건 고온 피해도 아니고 좋은 피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예전에 없던, 근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왔고, 작년에 전 한 달 정도 비가 와버렸잖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올해 이렇게 날씨가 지금 한 달 이상 이렇게 온도가 차이가 난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꽃이 필 때 하고, 이제 이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이때 이 포도들이 제대로 날씨에, 기온에 적응을 못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낙과 굉장히 많이 지금 거의 낙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올해 그러면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네요. 샤인머스켓 예. 관련해서는. 올해도 대신에 이제 노지 분들은 아마 올해 굉장히 호황을 아마 누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 노지는 어떤 지금 감정인가요?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거든요. 늦어서 오히려 늦어서. 늦어서. 늦어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거든요. 노지들은. 이게 아마 올해는 노지가 좀 늦게 수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노지의 장점이라면 장점이겠는데 단점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노지는 아무래도 이제 이 과일은 거의 추석에다 맞춰 보는데요. 이게 이제 사인이 만생종이잖아요. 네. 이게 원래 시기적으로는 추석 후에 이게 생산이 되는 품종인데, 소비자들이 추석에 이 선물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생산 농가들이 추석에 맞춥니다. 그러려면 이제 만생종이 좀 늦은 품종이다 보니까 일찍 맞추려면 이 포도들이 일찍 깨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도를 맞춰주는 것이 이제 가온이잖아요. 네. 가온을 해서 맞춰주죠. 근데 노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 이렇게 이게 개폐가 다 돼 그런 하우스를 노지라 하우스라 하거든요. 이게 그거는 가온 처리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노지 포도는 이런 시설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시설이 있는 거군요. 있죠. 이렇게 있죠. 이렇게 딱 여기만큼만 이제 비가 안 맞고, 가운데는 비가 다 맞고, 이게 노지입니다. 아예 시설이 예. 있는 게 아니라. 네, 비닐은 이 샤인 자체가 만약에 노지에서 비를 맞고 크면 자라질 않습니다. 자라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생산을 못 합니다. 병균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생산을 못해서 이거 반드시 이 열매에 다는 여기만큼은 비를 맞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이제 하우스로 가고, 예전에 김천에서 먼저 시작했을 때는 전부 노지였습니다. 노지 비가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연구하고 또 농사짓신 분들이 편하게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우스가 들어서게 되고, 대형 하우스가 들어서고, 또 이렇게 이제 거기다 또 일찍 출하를 하기 위해서 가온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추세죠. 선생님, 저번하고 좀 풍경이 달라진 게 포도도 많이 컸는데 바닥에 멀칭을 하신 것 같아요. 왜 하신 거예요? 이 멀칭을 하는 이유는 첫째적으로는 습을 잡기 위해서고요.
그냥 흔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냥 제초 제거, 잡초 제거 이렇게 이제 그 하는 이유도 있고 또 다른 것은 이제 이 바닥에서 균들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포도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예, 균들이 이제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은 거의 곰팡이균인데요. 우리가 퇴비도 하고 각종 이런 부산물도 하고 이런 포도도 이렇게 막 떨어지다 보면 이런 것들이 그 곰팡이가 거의 일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합니다. 근데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습을 잡기 위해서 합니다. 습을. 과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우리가 이제 출하할 때는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포도에다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멀칭이 안 된 상황에서는 바람 불고 이 햇빛 나고 그러면 금방 다 습이 없어지겠죠. 근데 이 비닐을 깔게 되면 습을 그대로 이제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한 2달 정도 물을 안 줘도 수확을 할 때는 한 2달 정도 물을 안 줘도 괜찮습니다. 이게 멀칭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멀칭을 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보통 사람들이 제초 풀매기 싫으니까 그런다고 하죠. 매년 이렇게 멀칭을 해 오셨어요?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매년 합니다. 요 작년에 쓰던 거라 좀 이렇게 지저분하고 그러셨군요. 올해 몇 년째 쓰는데. 요 때가 되면은 이제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왜 처음부터 안 해 놓으시고요? 처음에는 이 멀칭이 이제 장점이 또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땅이 호흡을 못 합니다. 땅이 호흡을 해야 강압성 작용도 잘하고 나무도 숨을 쉬어야 좋은데 그 멀칭을 하면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멀칭을 안 넣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인원도 부족하고 노동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이 멀칭을 하죠. 할 수만 있으면 멀칭을 안 하는 게 최상의 조건이 아무튼 농사 짓는 방법입니다. 이제 알속기가 끝나고 나면은 종이를 씌우는 작업이 하나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뭐 하십니까? 이제 그러고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제거해졌지요. 네. 이 나무들이 이 샤인은 세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네. 포도입니다. 금방금방 모습이 예. 달라져요. 자기네들이 아무튼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도장하는 세력이 막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저까지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이 작업을 이제 하지요. 그래야 이 열매로 이제 모든 영양분들이 갈 수 있도록 이거는 이제 뭐 천천히 해도 되고 이제 급하지는 않습니다. 수확하기 전까지 그러면 크게 바쁜 일은 웬만큼 없습니다. 되겠네요. 이제 농사 거의 태풍만 이제 지나가면 태풍만 피해갈 수 있다면 농사 다 지었다고 보는데 이제 또 태풍이 문제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태풍을 하실란가. 그래서 알속기 하실 때 꽤나 뿌듯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이 정도까지만 알속기만 해놓으면 한 70-80% 정도는 예. 넘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거의 다 지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태풍이야 뭐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니까 또 막을 수는 없겠지요. 네. 그리고는 뭐 이때까지 하면 거의 병도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봉지를 씌워버리면 일단 충돌이 못 달라들지요. 충이 봉지를 씌우면 일단 충이 못 달라듭니다. 그리고 봉지를 씌우기 전에 저희들이 균에 대해서는 방지를 합니다. 이제 씌우기 전에 이렇게 놓고 아무래도 이 나무에다 우리가 이렇게 가위질을 하다 보면 상처가 나겠죠. 상처가 나면 가장 생기기 쉬운 게 곰팡이균입니다. 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도 손 이렇게 장하면 그 피가 흐르면 소독하듯이 이거 역시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독을 하고 이제 봉지를 씌우는 작업을 하면 이제 출하만 하면 됩니다. 소독할 때 어떤 약재를 쓰시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뭐 곰팡이 약을 주로 합니다. 거의 이제 그때는 혼용 하는 것보다는 이제 보통 농약은 혼용 여러 가지 하는데
봉지 씌우기 전에는 혼용하지 말고 곰팡이 약으로만 전문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암에서 명품 포도로 불리는 샤인머스켓 출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붉은 빛을 내는 신품종 재배도 시도되는 등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콤한 향을 머금은 초록빛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당도가 15브릭스인 포도나 11브릭스인 망고보다 최대 5브릭스 이상 높은 샤인머스켓입니다. 하나하나 당도를 체크하며 수확을 시작하는 농민의 얼굴은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고품질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수확 전 당도 기준을 엄격히 지키고 있다 보니 후발주자임에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암 지역에는 철저하게 16브릭스 이상만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 반응이 의외로 굉장히 좋습니다. 영암에서는 금정면 60여 농가가 25헥타르 면적에서 샤인머스켓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붉은색을 내는 새로운 품종 재배도 시도된 상황. 영암군도 기술 보급과 함께 포도 연구회를 조직해 토양과 온도 관리 요령을 공유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일교차 심해물로 인해서 당이 과일에 축적되는 것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최고 높은 당도, 고품질의 포도가 생산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샤인머스켓은 전국적인 생산량 증가로 2kg 한 상자 가격이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하락한 11,000원 수준. 영암군은 농가 활성화를 위해 샤인머스켓 해외 수출 확대 등 판로 개척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